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을 위한 변명, 이더리움은 왜 안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수이, 헤드라, 폴카닷 등 이미 주요 레이어일들의 랠리가 이미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직 뚜렷하게 강력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가격 예측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차트 기준 3,442달러 여기 부딪혔고요. 4,000달러 과연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21년도 고점 4,870달러 넘을 수 있을지. 일단은 네트워크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BL인데요. 현재 21년도보단 낮아요. 여기죠. 21년도 고점.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5월달입니다. 5월달보다 거의 근접했고요. 3월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TBL 상으로는 지금 3,440달러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4,000달러 기록했을 때보다 TBL 자체는 더 높거든요. 그리고 수수료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 이 5월보다는 높지만은 3월보다는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월 고점이 3,970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3,900, 4,000달러 정도 가격이 현재 수수료 수준에서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스테이블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이 초록색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상태고요. 최근에 4월, 5월을 완전히 넘은 상태이고 3월 이때 여기 이 부분이죠. 22년도에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양으로 따졌을 때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고 스테이블 코인만을 고려하면 4,800달러가 현재는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랑 비교를 해보면요. 솔라나가 최근 2주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11월 4일, 11월 21일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15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했고 솔라나는 8억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은 확실히 급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고요. 이 기간이 ETF 유입된 기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요 섹터에서의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면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 10월 24일, 21년도, 24년도 3월, 그리고 최근 보면은 61%, 62%이 정도는 유지를 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57%로 줄었고, 그 주요 범위는 솔라나겠죠. 솔라나가 6%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3.09에서 6.7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이 디파이 전체 비중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다. 근데 떨어져도 절반을 넘습니다. 57%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배적인 그 위치는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RWA에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75%가 넘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 2위가 스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라나 같은 경우 이 이더리움에 비빌 수가 없는 상태죠. RWA 같은 경우. 그래서 이 RWA라는 게 결국은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더리움이 지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죠. 개발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클리 커밋을 한번 보면은 4만 개거든요. 2위 솔라나가 5천 개인데 그래서 솔라나 대비 8배 수준이고 여전히 개발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4일 전에 21쉐어스가 유럽에서 스테이킹 가능한 ETP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앞으로 매우 강력한 그 힘을 가지겠죠. 미국에서도 충분히 스테이킹이 가능해질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 예전에 많이 돌았죠. 최근에 급격한 자본 유입도 결국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ETF에서의 스테이킹 수익률 포함이 되면은 이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일 수 있겠죠. 물론 저금리까지는 안 간다고 하죠. 중금리라고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스테이킹 수익률 3.4%가 들어간다는 말은 비트코인보다 더 기관에 관심을 좀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레이어 2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 2들 생기고 아비트럼, 베이스, 옵티미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더리움 수익을 대부분 뺏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어 2가 없었던 때인 21년도 고점이 4,870달러인데 이때 대비 이더리움이 사실 수수료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이때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토큰 가치가 감소하고 인플레 토큰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달 보면은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최근 한 달에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0.334%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이 다 레이어 2로 갔기 때문에 레이어 1에서의 트랜잭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이더리움 태우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 거죠. 레이어 2 등장에도 저는 강한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도 사실 수수료 매출이 높지는 않아요. 이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월, 4월, 5월보다 현재 수수료 매출이 낮았어요. 낮았지만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꼭 가격에 막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어 2가 생겨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이더 가격이 안 오른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1대1 대응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코인 가격 상승은 결국 복합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근의 폭발적 상승은 수수료 매출 상승 기반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구매로 인한 상승이었죠. 비트코인이란 것도 결국은. 그래서 이더리움도 사실 토탈 트랜잭션 피를 보면은 이때는 요렇고 지금은 한 이 정도입니다. 낮아요. 21년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나 싶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이더리움 부진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이런 건데요. 비트랑 이더가 사는 그 기관의 수요가 저는 비슷하다고 해요.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요가 이 비트 이더를 사고 수이 헤드라 폴카다 뭐 이런 애들은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기관이 사는 거죠. 금방금방 올릴 수 있잖아요. 헤드라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런 대형 고래들이 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이더는 안 올라요. 하지만 수이나 헤데라, 폴카닷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왜? 이돈하고 너무 급이 다른 거죠. 솔라나는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에런들은 앞서 말한 이런 큰 고래가 아닌 작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랠리를 했다면은 이더는 결국은 비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야 이더가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랠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더 가격이 약했던 것을 이 부분이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물 ETF 통해 이더에 쏟아지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이런 것들이 보면은 최근에 유입 주도한 게 결국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쪽이거든요. 얘네들의 평단이 3,000달러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자금 유입이 없다가 딱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초대형 고래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거고 그동안 딱 이 시기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99,000달러 도달하고 지지부진하는 상황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 비트 이더에 대한 그 관심이 동일한 고래가 가지고 있는데 비트에서 이더로 지금 이동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 스테이킹 등의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요. 2,400에서 3,400달러 딱 랠리하고 3,000달러까지 간 게 정확하게 0.618 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2 하고 이제 3파가 강하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는 3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수료 매출은 줄었지만은 ETF가 새롭게 출시했기 때문에 이 줄어든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보고요. 매출을 메꾼다기보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스테이킹 등의 포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은 4,000달러는 무난하게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800달러 이상까지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더는 결국 디파이나 RWA 영역에서 디파이에서 57%, RWA에서 75% 이상 한 77%쯤이었죠. 이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 그렇게 보고요. 여전히 지배적인 모습이고 레이어 2 출시 후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최근 한 달 토큰 가치가 인플레이션 토큰으로 변화한 것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은 기간 수요가 최근 2주 결국 회복을 했고 2,400에서 3,400달러 랠리를 주도한 기관이 얘네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평단이 3,000달러를 치면은 제가 볼 땐 최소 수익률 50%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 솔라나 관련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도 좋지만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디파이 코인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주로 관심이 이 몰려있는 곳을 쫓아다니면 수익이 낮습니다. 민코인 한창 올라서 민코인 탔더니 민코인 안 가죠.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이나 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된 쪽이 결국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계열에서 유망한 그런 코인들을 산다면은 거기서 어쩌면은 그런 솔라나의 디앱 코인들보다 더 큰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위한 변명은 이더리움은 왜 안 올까 했을 때는 비트와 결국은 동일한 주체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얘는 비트와 경쟁하지 다른 잡 L1들 자금하고 경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안 올랐을 수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딱 주춤하는 사이 이더리움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